안녕하세요. 오늘은 기술업계의 거인, 오라클에 대한 아주 흥미로운 질문을 좀 파헤쳐 보려 합니다. 2025년 들어서만 주가가 70% 넘게 확 치솟으면서 시가총액 8천억 달러를 넘어섰어요. 10월 6일 기준 8,286억 달러. 근데 여기서 멈추지 않고 과연 2028년까지 모두가 주목하는 그 1조 달러 클럽에 이름을 올릴 수 있을까? 이거 정말 대단한 목표잖아요. 이 질문의 답을 찾으려면 오라클의 현재 상황을 여러 각도에서 좀 깊이 들여다봐야 할 것 같습니다. 뭐랄까, 천문학적인 수주 잔고가 실제 매출로 어떻게 이어지고 있는지, 또 새로 내놓은 그 AI 데이터베이스 기술, 이게 어떤 기회를 열어줄지, 그리고 공격적인 데이터 센터 확장의 의미는 또 뭔지, 그리고 이 모든 야심찬 계획을 뒷받침할 재정 상태는 과연 튼튼한지, 이걸 마치 복잡한 퍼즐 조각 맞추듯이 하나씩 살펴보면서 큰 그림을 한번 그려보겠습니다. 준비되셨나요? 자, 가장 먼저 눈에 띄는 건 역시 기록적인 수주 잔고, 그러니까 자녀 이행 의무, RPO죠. 2026 회계연도 1분기 말 기준으로 무려 4,550억 달러에 달한다고 하는데요. 와, 이게 어느 정도냐면 전년 대비 359% 증가한 수치래요. 정말 엄청난 액수인데 이게 단순히 숫자가 크다는 것 이상의 의미가 있겠죠, 아무래도. 네, 그 4,550억 달러라는 숫자 그 자체로도 굉장히 인상적이지만 더 중요한 건 이 계약들의 성격입니다. 오픈 AI, xAI, 메타, 엔비디아, AMD 같은 그 AI 분야의 핵심 플레이어들이 여기 다 포함되어 있다는 점이죠. 아, 정말요? 네. 이건 현재 AI 인프라에 대한 수요가 얼마나 폭발적인지, 그리고 오라클이 이 시장에서 상당히 중요한 공급자로 자리매김하고 있다는 강력한 증거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 RPO는 미래 매출에 대한 예측 가능성을 아주 크게 높여주거든요. 단순한 희망사항이 아니고 이미 확보된 계약에 기반한 거니까요. 그렇군요. AI 수요가 RPO 급증의 핵심 동력이다. 이 말씀이시군요. 그런데 오라클이 이런 계약을 이행하려면 그만큼의 인프라가 필요할 텐데요. 현재 오라클의 클라우드 현황은 좀 어떤가요? 아, 네. 좋은 지적이십니다. 오라클은 현재 그 오라클 클라우드 인프라, OCI 있잖아요. 그러니까 아마존의 AWS나 마이크로소프트 애저, 구글 클라우드랑 경쟁하는 자체 클라우드 플랫폼인데 그 위에서도 서비스를 하고 또 흥미롭게도 경쟁사들의 인프라 위에서도 멀티 클라우드 데이터베이스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어요. 아, 경쟁사 인프라 위에서도요? 네, 현재 34개의 멀티클라우드 데이터 센터를 운영 중인데 이 특정 서비스 매출이 1분기에만 전년 대비 1,500% 이상 성장했어요. 네, 1,500%요? 네, 정말 놀라운 수치죠. 이건 고객들이 어떤 특정 클라우드에 종속되지 않고 오라클 데이터베이스를 쓰고 싶어하는 아주 강력한 니즈가 있다는 걸 보여주는 겁니다. 와, 1,500% 성장이라니 정말 대단한 속도네요. 그래서인지 오라클이 2026 회계연도 말까지 멀티 클라우드 데이터 센터를 37개나 더 짓겠다고 발표했군요. 거의 2배 이상 늘리는 건데 이건 그 엄청난 규모의 RPO를 최대랑 빨리 실제 매출로 바꾸겠다. 이런 강한 의지로 해석해도 되는 걸까요? 정확합니다. 네. 이런 공격적인 확장은 단순히 늘어나는 수요에 대응하는 걸 넘어서 시장 점유율을 확보하고 경쟁 우위를 다지려는 그런 전략적 행보로 봐야 합니다. 경영진은 OCI 전체 매출이 2026 회계연도에는 한 180억 달러, 그러니까 77% 성장하고요. 그리고 2028 회계연도에는 무려 730억 달러까지 커질 걸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730억 달러요? 와. 네, 이미 전체 매출에서 클라우드 사업이 차지하는 비중이 거의 절반? 1분기 기준으로 48%에 육박했는데 이 RPO가 계획대로 매출로 전환되면 50%를 훌쩍 넘어서게 될 겁니다. 클라우드 비중 확대가 왜 그렇게 중요할까요? 그냥 단순히 매출 구성이 바뀌는 것 아닌가요? 아, 그 이상의 의미가 있죠. 그 전통적인 소프트웨어 라이센스 판매나 유지 보수 사업보다는 클라우드 서비스, 특히 OCI 같은 인프라 서비스가 일반적으로 더 높은 수익성을 가지거든요. 네네. 따라서 클라우드 비중 확대는 회사 전체의 이익 마진 개선으로 이어질 수 있고요. 이게 또 투자자들이 기업 가치를 평가할 때 더 높은 배수, 멀티플이라고 하죠. 이걸 적용하게 만드는 요인이 됩니다. 아하. 즉, 같은 이익을 내더라도 더 높은 시가총액을 인정받을 가능성이 커지는 거죠. 이것이 바로 1조 달러 목표 달성에 중요한 수학적인 열쇠 중 하나라고 볼 수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단순히 매출만 늘리는 게 아니라 더 질 좋은 매출을 늘리는 것이 핵심이다. 이런 말씀이시군요. 근데 오라클의 성장 이야기가 여기서 끝나지 않는 것 같습니다. 최근 발표한 AI 데이터베이스, 이것도 큰 주목을 받고 있다고요? 이게 정확히 어떤 기술인가요? 네, 맞습니다.
AI 데이터베이스는 오라클의 또 다른 강력한 성장 엔진이 될 잠재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간단히 말하면 기업이 보유한 그 방대한 내부 데이터를 AI 모델, 특히 대규모 언어 모델에 LLM이 효과적으로 이해하고 활용할 수 있도록 돕는 기술이에요. 데이터를 벡터화한다고 표현하는데 이게 뭐냐면 텍스트나 이미지 같은 비정형 데이터를 AI가 처리하기 좋은 숫자 형태의 벡터로 변환하고 이걸 효율적으로 검색하고 분석할 수 있게 만드는 과정입니다. 그리고 또 기업들이 민감한 자체 데이터를 외부 LLM하고 안전하게 연결해서 사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요. 데이터를 AI가 이해하기 쉬운 형태로 바꿔주고 또 안전하게 연결해준다? 이게 왜 그렇게 중요한 기회가 되는 걸까요? 여기서 핵심은 바로 추론 시장입니다. AI 모델을 만드는 훈련, 트레이닝 과정도 물론 중요하지만 실제로 기업이 가치를 얻는 건 잘 훈련된 모델을 자사의 고유한 데이터에 적용해서 통찰력을 얻거나 특정 작업을 자동화하는 추론 단계거든요. 네, 그렇죠. 많은 기업들이 자사의 민감한 고객 정보나 영업 비밀 같은 데이터를 외부로 보내지 않고 내부에서 안전하게 AI 모델을 활용하고 싶어 합니다. 오라클은 이미 수십 년간 전 세계 수많은 기업의 핵심 데이터를 관리해온 경험과 신뢰를 가지고 있잖아요. 그렇죠. 데이터베이스 강자니까요. 맞습니다. 이 AI 데이터베이스는 기존 오라클 고객들이 자신들의 데이터를 활용해서 AI 시대로 넘어가는 가장 안전하고 효율적인 다리가 될 수 있다는 거죠. 흥미로운 점은 그 오라클 경영진이 이 추론 시장이 기존의 AI 훈련 시장보다 훨씬 더 클 수 있다고 본다는 점이에요. 아니, 이미 엔비디아 같은 회사들이 주도하는 훈련 시장도 엄청난 규모인데 그보다 더 큰 시장을 노린다. 이게 좀 과장된 주장은 아닐까요? 물론 미래 예측에는 항상 불확실성이 따르긴 합니다. 하지만 논리적으로 생각해보면 상당히 일리가 있어요. AI 모델을 훈련하는 건 초기 투자 비용도 크고 특정 기업들이 주도할 수 있지만 그렇게 만들어진 모델을 활용하는 추론 작업은 훨씬 더 많은 기업에서 훨씬 더 다양한 방식으로 그리고 훨씬 더 자주 일어날 가능성이 높습니다. 아, 그렇겠네요. 네, 예를 들어서 모든 고객 서비스 문의에 AI 챗봇이 답변하거나 모든 재무보고서 분석에 AI가 동원된다고 생각해보세요. 추론 작업의 총량이 훈련보다 훨씬 많아질 수 있겠죠. 데이터는 AI의 연료고, 특히 기업 고유 데이터의 가치가 점점 더 중요해지는 상황에서 오라클이 이 추론 시장에서 유리한 고지를 점할 수 있다는 것은 분명 큰 기회입니다. 알겠습니다. 와, 막대한 수주 잔고와 클라우드 성장, 그리고 AI 데이터베이스라는 새로운 무기까지 오라클의 성장 스토리는 정말 탄탄해 보이는데요. 하지만 이렇게 수요가 폭증하면 그걸 감당할 능력이 따라줘야 하지 않겠습니까? 공급 문제는 없나요? 정확히 그 부분을 짚어주셨네요. 실제로 현재 오라클 클라우드 인프라, OCI에 대한 수요가 공급 능력을 넘어서고 있다고 합니다. 아, 정말요? 네, 고객들이 원하는 만큼 빠르게 인프라를 제공하지 못하고 있다는 거죠. 이건 물론 강력한 수요의 방증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오라클에게는 해결해야 할 과제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엄청난 투자를 계획하고 있는 거군요. 2026 회계연도에만 자본 지출, 그러니까 설비 투자에 약 350억 달러를 쏟아붓겠다고 했죠. 이 정도면 거의 천문학적인 금액인데요. 이 돈은 주로 어디에 쓰이는 건가요? 네, 350억 달러, 정말 막대한 투자입니다. 이 자금은 주로 데이터 센터를 짓고 그 안에 들어갈 서버, 스토리지, 네트워킹 장비 등 실제 수익을 창출하는 핵심 설비를 확보하는 데 투입될 예정이에요. 공급 부족 문제를 해결하고 앞서 이야기한 그 4,550억 달러의 수주 잔고를 실제 매출로 전환하기 위한 필수적인 투자라고 할 수 있습니다. 흥미로운 점은 오라클에 따르면 새로운 데이터 센터 용량이 제공되자마자 불과 몇 주 만에 고객들이 사용하기 시작한다는 겁니다. 와, 그렇게 빨리요? 네, 이는 AI 수요가 얼마나 시급차고 강력한지를 보여주는 동시에 투자가 빠르게 수익으로 연결될 수 있다는 긍정적인 신호이기도 합니다. 투자가 빠르게 수익으로 연결될 수 있다는 점은 상당히 긍정적이네요. 하지만 350억 달러라는 투자는 회사의 재정에 상당한 부담이 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오라클의 현재 재무 상태는 이 정도 투자를 감당할 만큼 튼튼한가요? 현금은 충분히 있나요?
재무 건전성도 당연히 살펴봐야 할 중요한 부분이죠. 1분기 말 기준으로 오라클은 약 11억 달러의 현금 및 시장성 유가증권을 보유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고객으로부터 미리 받은 돈, 즉 단기 이연수익이 한 12억 달러 정도 있고요. 네. 영업활동을 통해 벌어들인 현금, 즉 영업현금 흐름도 1분기에 81억 달러로 상당히 견조한 편입니다. 다만 말씀하신 대로 대규모 설비 투자 때문에 기업이 실제로 자유롭게 쓸 수 있는 현금인 잉여 현금 흐름, 프리캐시 플로우는 일시적으로 마이너스를 기록했습니다. 잉여 현금 흐름이 마이너스라는 건 좀 우려스러운데요. 괜찮을까요? 단기적으로는 그럴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건 투자를 위한 지출이 크게 늘었기 때문이고요. 오라클은 새로 구축된 설비가 본격적으로 가동되고 쌓여있는 수주 잔고가 매출로 인식되기 시작하면 잉여 현금 흐름이 빠르게 개선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 기대가 현실화되는지 지켜보는 것이 중요하겠죠. 또 하나 주목해야 할 것은 부채 규모입니다. 아, 부채요? 네, 1분기 말 총 부채가 940억 달러였는데 9월에 추가로 180억 달러 규모의 채권을 발행해서 예상 총 부채는 약 1,120억 달러 수준으로 늘어났습니다. 1,120억 달러? 와, 부채 규모가 정말 상당하네요. 이 정도 부채는 좀 위험하지 않을까요? 그렇죠. 부채 액수 자체만 보면 부담스러울 수 있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시장의 평가입니다. 오라클은 무디스나 S&P 글로벌 같은 주요 신용평가사로부터 여전히 투자 적격 등급, 그러니까 Ba2나 BBB 등급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아, 다행이네요. 네, 이건 신용평가사들이 오라클의 현재 부채 수준이나 상환 능력을 비교적 안정적으로 보고 있다는 의미입니다. 물론 앞으로 금리가 더 오르거나 예상보다 성장이 둔화될 경우 부채 부담이 커질 위험은 항상 존재하죠. 따라서 회사가 부채를 효과적으로 관리하면서 성장을 지속할 수 있을지가 관건입니다. 경영진도 이를 인지하고 있고요. 그래서 2026 회계연도에는 매출 16% 성장, 고정통화 기준, 영업이익은 10% 중반대 성장을 예상하면서도 2028년까지는 더 강력한 영업이익 성장을 통해서 재무구조를 개선하겠다는 목표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네, 여러 긍정적인 성장 동력과 함께 대규모 투자, 그리고 그에 따른 재무적 과제까지 안고 있는 상황이군요. 자, 그럼 이제 처음 던졌던 질문으로 다시 돌아가 보겠습니다. 이 모든 요소를 종합했을 때 오라클이 2028년까지 1조 달러 클럽에 정말 가입할 수 있을까요? 현재 시가총액에서 약 21% 정도 더 올라야 하는 목표인데요. 어떻게 보시나요? 네, 이제 모든 조각들을 한번 맞춰볼 시간입니다. 분석 결과를 종합해보면 오라클의 1조 달러 달성 여부는 몇 가지 핵심적인 만약, if에 달려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첫째, 그 기록적인 수주 잔고를 계획대로 그리고 신속하게 실제 매출로 전환할 수 있는가. 둘째, 폭증하는 수요를 감당할 만큼 데이터 센터 용량을 빠르게 그리고 효율적으로 확보할 수 있는가. 네. 셋째, 새로운 AI 데이터베이스가 시장에서 성공적으로 받아들여져서 실질적인 매출 기여로 이어질 수 있는가? 이 세 가지 질문에 모두 그렇다라고 답할 수 있다면 1조 달러 목표는 충분히 가시권에 들어온다고 봅니다. 물론 그 과정에서 재무 건전성 관리, 특히 부채 관리나 수익성 개선도 반드시 병행되어야 할 거고요. 물론입니다. 성장을 위한 투자는 필수적이지만 그것이 재무 안정성을 해치는 선에서 이루어져야 지속 가능하겠죠. 만약 이 시나리오대로 모든 것이 순조롭게 진행된다면 시장은 오라클에 대한 높은 기대치를 유지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현재 오라클의 주가는 향후 12개월 예상 순이익 대비 36.6배, 그러니까 선행 주가 수익 비율 수준에서 거래되고 있는데요. 네. 이건 시장이 오라클의 미래 성장성에 대해 상당히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있다는 의미입니다. 36.6배라는 수치가 어느 정도 수준인가요? 그리고 이게 1조 달러 달성과는 어떻게 연결되는 거죠? 36.6배는 기술주 중에서도 성장성이 높은 기업들에게 부여되는 비교적 높은 밸류에이션 배수라고 할 수 있습니다. 만약 오라클이 앞서 언급한 조건들을 충족시키면서 성장세를 이어간다면 이 높은 PE 배수를 유지하거나 정당화할 수 있을 겁니다.
현재 분석가들은 오라클이 2028 회계연도의 비일반 회계 기준 넌갭이압으로 주당 약 11.2달러의 순이익 EPS를 기록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거든요. 네. 여기에 현재의 PE 배수인 36.6배를 단순 적용하면 목표 주가는 약 409.9달러가 나옵니다. 와, 400달러가 넘네요. 네, 이는 10월 6일 종가 291.6달러 대비 40% 이상 높은 수준이고요. 이 경우 시가총액은 1조 달러를 훌쩍 넘어서게 됩니다. 계산상으로는 그렇군요. 하지만 그 PE 배수라는 것은 시장 상황이나 투자 심리에 따라서 변동성이 꽤 크지 않나요? 36.6배라는 높은 배수가 계속 유지될 거라고 보는 건 좀 너무 낙관적인 시나리오 아닐까요? 그거 매우 중요한 지적이십니다. 맞습니다. PE 배수는 절대적인 것이 아니고요. 시장의 기대치가 바뀌거나 거시경제 환경이 변하면 언제든지 하락할 수 있습니다. 즉 오라클이 예상대로 이익을 달성하더라도 시장 전체의 밸류에이션 수준이 낮아지면 목표 주가에 도달하지 못할 수도 있다는 거죠. 그렇죠. 따라서 이 계산은 어디까지나 현재의 기대치가 유지된다는 가정하에서의 예측일 뿐입니다. 하지만 이 분석이 보여주는 더 큰 그림은 AI 인프라 시장의 폭발적인 성장 속에서 오라클이 확보한 전략적 위치, 그러니까 강력한 RPO, 클라우드 전환, AI 데이터베이스 잠재력 같은 것들이 투자자들에게 높은 기대를 갖게 만들고 있다는 점입니다. 그렇다면 최종적인 평가는 어떻게 내릴 수 있을까요? 1조 달러 달성, 가능하다, 불가능하다. 상당히 실현 가능한 시나리오라고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하지만 결코 쉬운 길은 아닐 겁니다. 강력한 순풍, 그러니까 AI 수요를 타고 있지만 동시에 실행, execution이라는 큰 과제를 안고 있어요. 실행 능력, 네. 수주 잔고를 매출로 바꾸는 능력, 데이터 센터를 제때 짓는 능력, 그리고 재무 관리를 효과적으로 해내는 능력, 이 모든 것이 검증되어야 합니다. 모든 것이 계획대로 진행된다면 1조 달러는 꿈이 아니지만 어느 한 부분에서라도 좀 삐걱거린다면 도달하기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네, 오늘 오라클의 1조 달러 클럽 가입 가능성을 정말 깊이 있게 파헤쳐봤습니다. AI라는 거대한 파도 위에서 기록적인 계약들을 따내고 클라우드 인프라를 공격적으로 확장하고 또 AI 데이터베이스라는 새로운 기술로 무장하는 오라클의 야심찬 행보를 확인할 수 있었네요. 물론 그 과정에서의 도전 과제들도 만만치 않다는 점도 분명해 보이고요. 결국 이 모든 이야기는 AI 시대가 본격화되면서 데이터를 처리하고 저장하는 인프라의 중요성이 얼마나 커지고 있는지를 아주 단적으로 보여주는 사례 같습니다. 맞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생각해 볼 질문이 있습니다. 오라클의 사례는 AI 시대의 데이터, 특히 기업이 자체적으로 보유한 고유한 데이터의 가치가 어떻게 재평가되고 있는지, 그리고 이 데이터를 둘러싼 클라우드 인프라 경쟁 환경이 얼마나 역동적으로 변하고 있는지를 아주 생생하게 보여주거든요. 네, 그렇죠. 오라클이 자사의 강점, 즉 기업 데이터 관리 능력을 활용해서 AI 시장을 공략하는 것처럼 다른 기업들은 자신들의 데이터를 어떻게 활용해서 AI 시대의 경쟁력을 확보하려 할까요? 그리고 아마존, 마이크로소프트, 구글 같은 다른 클라우드 강자들은 오라클의 이런 행보에 또 어떻게 대응할까요? 이 거대한 변화의 흐름 속에서 여러분 각자의 비즈니스나 투자에는 어떤 새로운 기회와 도전이 숨어 있을지 한번 고민해 보는 것도 상당히 흥미로운 지점이 될 것 같습니다.